마지막 대운이 뭐냐 하면 중국과 사이가 나빠지는 거죠. 그 대신 우리한테 했던 짓들은 반성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인구와 투자의 미래 확장판이란 책도 쓴 저자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1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스타트업 프리즘 투자자문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 가지 정도 호재가 오고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살리냐 이건 또 다른 영역이긴 해요. 왜냐하면 각 경제 주체들이나 특히 정치 기업들이 잘 대응을 하면 이건 더 크게 10년 아니라 20년, 30년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관성대로 가면 이제 10년도 안 가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세 가지 물결이 오고 있어요. 첫 번째 물결은 58년 개띠로 대변되는 한국 700만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를 하잖아요. 당장 거제, 창원, 울산으로 이어지는 남동 해안벨트의 거대한 제조업 기업들이 사람 부족하다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청년 실업 문제 이야기가 쑥 들어갔죠. 그래서 최근에는 취업자 수의 변화를 가지고 고용시장 여건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 나이대 사람 중에 몇 명이 일자리를 잡고 있냐를 갖고 우리가 고용률을 측정하는데, 그 고용률이 2000년 정보통신 버블 때 그때 이후 최고치에 얼만큼 일자리를 찾기 쉬워진 게 바로 우리나라 58년 개띠의 은퇴, 그분들이 65세 되셔서 사실상 은퇴 연령에 도달한 게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여기 이제 두 번째 우리 경제에 큰 꽃바람, 봄바람이 불어오는 게 AI 혁명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 혁명이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아직은 그 방법을 개발하지 못했는데, 이놈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건 우린 누구나 알고 있어요. 당장 그림 좀 그려줘. 그러면 재밌는 그림들 많이 그리는 걸 올려놓고 있고요. 또 심지어 지방에 있는 모 방송국에선 AI 모델이 뉴스를 보도한다는 이야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AI 아나운서 제이나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4.3 희생자를 추념하고 화해와 상생의 4.3 정신을 되새기는 제76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준비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당연히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기존에 있었던 판이 깨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있지만 당장은 기존에 있었던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근데 딴 나라들, 특히 저는 인도 같은 나라들 보면 인구가 앞으로 계속 늘어서 15억, 16억 된다 그러는데, 이 AI 혁명이 오는데 인도의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인 콜센터는 어떻게 될 건지, 더 나아가서 인포시스 같은 회사들이 하고 있는 인터넷 또는 테크 관련되어 있는 외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아득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AI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이 AI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면 기존의 일자리들은 줄어드는데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는 속도가 지체될 때는 세상에 큰 변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 어때요? 인구가 줄고 있죠. 그리고 그 인구는 어때요? 예전보다 훨씬 더 교육을 잘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15세 전후한 청소년들의 학력평가 시험 보면 한국이 일본과 함께 세계 톱을 다투고 있고, 더 나아가서 코로나 때 전 세계 다른 선진국 학생들의 성적은 죄다 떨어졌는데 한국, 일본만 올랐대요. 저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생각해 보면 결국은 저출산이 공포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야기하자면 한 명 한 명에 대한 교육의 투자나 교육의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이렇게 잘 교육받은 인재들이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전환점에는 교육 잘 받은 사람이 유리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마지막 대운이 뭐냐 하면 중국과 미국 사이가 나빠지는 거죠. 사실 이걸 우리가 빼먹을 수가 없는데, 예전 같았으면 중국이나 미국이 사이가 좋았고, 특히 중국이 반도체 굴기 제조 2025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2025년, 내년이네요. 이때까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주요 국가 다 제치고 2035년, 45년 되면 미국도 제친다라는 야심찬 목표로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던 사업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업에 문제가 있죠. 뭐냐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은 민간 기업이니까 자기 돈을 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일을 하는데, 중국에 있는 샤오미나 화웨이 같은 기업들, CATL 같은 회사들은 사실상 국영기업이거나 아니면 정부로부터 굉장히 시장에서 감히 누릴 수 없는 저금리로 대출받아 사업을 일으키고 있고, 이게 공급과잉을 일으키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됐죠. 이 과정에서 반도체법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는 IRA법,
이건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부르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오면서 중국과 미국 사이의 긴장이 커지고 중국의 어떤 첨단 산업에 대한 진출을 미국을 비롯해서 최근엔 유럽까지 다 막겠다는 방파제가 형성되고 있어요. 자, 이때 우리는 어때요? 되게 좋죠. 중국에 이미 투자했었던 기업들은 한한령 이후에 사실 다 철수했어요. 7년 동안 한국이 중국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만 고통받던 게 이제 반대로 중국이 고통받게 된 거고, 이 과정에 우리는 중국과의 경제적 네트워크는 엄청 약화된 반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유럽이 중국을 견제할 때 그 틈새를 우리는 우방국이에요 하면서 파고들 여지가 생긴 거죠. 결국 노동시장에서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잘 교육받은 인재들이 AI 혁명에 올라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데다가 그 무서운 중국이 지금 봉쇄당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 한국 입장에서 보면 거의 한 40년, 그러니까 1980년대 3조 호황에 못지않은 기회가 올 수도 있는, 이걸 이제 잡아내냐 못 잡아내냐는 그건 이제 능력이고 기업의 태도에 달려 있지만 적어도 기회가 왔다라는 건 잊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경기가 나빠지면 당연히 중국의 수입 수요는 줄어들어요.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지난 7년간 계속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압도적인 1위였는데 지난해 2023년에는 드디어 2등이 됐어요. 세계 조선업계 압도적인 1등이 한국인데, 반도체, D램을 비롯해서 낸드 플래시라든가 파운드리 쪽에서 한국 얼마나 잘해요.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이 프랑스산 화장품 수입을 제쳤어요. K푸드,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불닭볶음면이랑 신라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봐도 한국 연예인들 모르는 데가 없고 한국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자, 7년 사이에 한국의 경쟁력이 그렇게 약화돼서 중국 시장에서 퇴출됐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국 사람들의 애국 소비 때문이에요. 애국 소비가 뭐냐? 쟤는 우리의 적이다. 저기 나쁜 나라야. 이렇게 지목하면 그 나라에서 만든 차나 그 나라에서 만든 스마트폰, 그 나라에서 자기 나라에 들여온 백화점에 가는 건 비애국인. 무서운 이야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 입장에서 CGV를 비롯한 영화관 다 철수했죠. 롯데쇼핑 철수했죠. 그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휴대폰이 한한령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 시장 점유율 1위였는데 지금 10위권 밖에 있어요.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공장들 1공장, 2공장, 3공장 준공해 나가면서 한때 중국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4위까지 갔었는데 지금 20위 안에 순위가 없어요. 자, 그런데 현대나 기아차는 전 세계 지금 수출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3, 4위에 올라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쭉 놓고 보면 알 수 있죠. 중국 사람들은 한국을 쳐내기로 또는 한국을 망가뜨리기로 결심했던 거고요. 우리는 한때는 착각을 좀 했죠. 중국 사람들이 한국 브랜드를 그렇게 좋아하고 한국 연예인 좋아하는데 저거 일시적인 현상이야 라고 했는데, 그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국 정부를 얕본 거죠. 정부가 여기 우리랑 친구야 라는 걸 선언해 주지 않으면 중국 사람들은 다른 대체제를 찾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의 둔화 원인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의 2등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중국이 도저히 대체할 수 없는 물건을 한국이 만들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물건을 못 만드는 그런 지경에 있는 데만 몰래 한국 제품을 수입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기계, 전기전자, 그리고 각종 화학 부품들입니다. 이쪽은 밖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브랜드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런 건 몰래 수입해서 자기들이 다른 나라에 또 수출하는 용도로 쓰는데, 자기 중국산 내수 시장을 놓고 보면 한국 상품은 다 퇴출됐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중국을 또 하나의 제2의 내수 시장으로 만들자, 이런 부푼 꿈을 가졌었지만 중국 사람들이 마음을 바꾼 거잖아요. 한국은 적이다, 또는 한국은 사드 보복 이후에 우리를 거슬렀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우리가 중국을 대하는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중국 정부의 정책이 바뀐 거고, 그 정책이 7년째 이어지는데 자꾸 중국 시장에 미련 가져봐야 답 없고, 그 노력으로 차라리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 시장 열심히 노려서 더 적극적으로 수출 드라이브를 걸면 최근 우리나라 수출 2자릿수 증가하잖아요. 중국 시장 없어도 우리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런데 그 시장이 다시 문을 연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 대신 우리한테 했던 짓들은 반성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과가 필요한 거 아니냐, 빼앗겼던 재산들, 빼앗겼던 브랜드들은 이제 어떡할 거냐, 이런 이야기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갈 길이 참 양국 간에 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내용 어떠셨어요? 유익했다라고 생각된다면 저희 회사도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즐거운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